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역사관 논쟁에 있어서 이전에 19대 국회에서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 특위에 저와 함께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주류 역사학계에서 아주 심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아마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당시에 동북아 특위의 간사 및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함께 활동을 한 입장에서 또 제 실명이 한국 고대사 학회의 성명서에 후보자와 함께 거론되었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말씀처럼 역사 문제는 정치가 좌지우지할 영역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문제는 역사학계가 자신들만의 기득권으로 내세울 만한 그러한 영역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알 권리가 있고 질문할 권리가 있고 역사학계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 19대 국회에서의 동북아 역사특위는 이 동북공정, 식민사관 이런 주변국의 역사 왜곡 및 침탈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이 역사 문제에 대한 방어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을 했던 대목이 일제의 강점기에서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조선사를 편찬했는데 그 조선사가 조선시대를 지칭하는 조선사가 아니라 이 한반도 전체 역사, 즉 상고사, 고대사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이 전체를 왜곡시킨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과정에서 일본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이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들을 여러 장치들을 심어 놓았고 그 과정에서 20만 권 정도의 우리 역사서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해방 이후에 우리는 이 6.25를 겪으면서 이 전쟁과 분단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이러한 일제 잔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의 조선사 편수회의 편찬 작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태두가 되어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를 계승한 인적 네트워크가 국사학계를 지배하면서 현재까지 불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이러한 일제강점기 역사연구 연장선에서 형성된 독특한 카르텔이 이 주류학계로 자리를 잡고 이들의 입맛에 들지 않으면은 학위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추어 사학자로 배제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와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고 그것이 평가받고 검증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철저하게 공세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국사학계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학문의 권위자도 죽을 때까지 신지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또 이를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진화론이 아직도 논쟁 중에 있고 코프리니스쿠스의 추종설이 1400년간 정설을 뒤엎으면서 거센 비판을 받다가 교황청에 의해서 그가 죽은 지 300년이 지나서 1882년에 인정을 받습니다. 19대 국회 동북아 역사특위는 우리 역사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제의 잔재 청산 해결을 위해서 주류 비주류를 막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함께 하셨죠? 네. 이들이 신지학자의 새로운 견해에 대해서는 일절 수용하지 않고 배치만 하더니 이제 무시와 외면 의견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러한 국회 동북아 역사특위의 활동을 판단 보기를 추정한다는 등 있지도 않은 일을 날조해서 언론에 사실을 왜곡하고 이들이 역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주류사학계의 일부 선동가들에게 주도한 경고를 합니다. 부실함을 부담아서 철저하게 왜곡된 동북아 역사 지도 편찬 사업에 국고 50억 원을 날리더니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신들에 대한 이해관계 침해로 인식을 하는지 국회의원회의 활동 자체를 폄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이비, 환빠 이런 국회와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이 권위와 본연의 역할까지도 왜곡해서 공격하는 행태는 우리가 함께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네,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발언할 기회를 주신다면 나중에 저도 제 입장을 좀 더 수당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주류 학계 일부 선동가의 행태는 역사 지키기가 아니고 치부가 드러난 구태 학계의 반발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역사 학계에 제대로 된 논의가 오가는 그런 토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후보자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답변 네. 짧게 하시고 나중에 또 보충 질문 기회 때 이제 본격적인 견해는 밝히시고. 예. 네네. 예. 그러면 하여튼 제가 그럼 짧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저희 특위 활동으로 부실한 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부 사안조사로 해서 44점을 맞고 또 중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하버드대 그 EKP 사업을 EKP 사업 이 중단된 것을 제가 중단시켰다고 계속 지난 한 2주간 언론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중간에 특위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2015년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 하버드 사업은 2014년 상반기에 폐기가 중단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특위 활동을 중간에 들어가서 보임해서 들어가서 활동하기 전에 중단된 사업이라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없는데 두 개가 다 제가 한 것으로 단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비판하고 낙인 찍고 이러는 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거는 특위 활동이니까 관련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학문적 논쟁은 학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 들어간 사업에 대한 부실함을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그 지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 목적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했던 것인데 이상하게 유사역사학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환단고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환단고기를 아직 정확하게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간이 되면 그 환단고기도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을 읽고 경도되어서 이런 그 일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낙인을 찍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유지할 것이고요. 또 학문의 문제는 학자들의 연구와 토론과 논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세현 의원님 나중에 보충 질문으로 하시죠. 오늘 상당히 시간을 지금 많이 쓰셨는데. 예, 그러시죠.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왜 유독 김세현 의원님 질의차례에 와서는 또 마이크를 넣어주었는가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좀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청문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반드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김세현 의원님 아까 처음부터 연장할 때 마이크를 다 넣어주지 못하고 중간에서 깨닫고 이렇게 넣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사과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좀 넣어드릴 걸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세상사 모든 일이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류 강단 사학과 비주류 사학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부도 또 우리 소관이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간에 다양한 토론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또 그런 방향으로 회의 운영을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는